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함께 보고 오시죠.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수사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과정, 법안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야당에서 여당 내부의 분열을 노리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그리고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 여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3자 특검이라고 하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전에요. 그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야당이 소위 말하는 딜을 하고 법안을 변경할 때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비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 선택권을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손에 넣어주는 독소 조항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당 내에서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주류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탈표도 좀 나왔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에도 여전히 결국에는 이 비토권 때문이라도 특검 추천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특검이 여당 내부의 동의나 대거 이탈을 이끌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야당이 이왕 뭔가 내려놓고 여당을 곤란하게 할 요량이라면 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공정한 제도를 선택한 다음에 여당에게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봐야지 계속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해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비토한다. 이 조항을 놔두는 한 어떤 부분을 작게 수정해도 여당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하는 부분, 다만 비토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사실 저희 평론가님이랑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뭔가 다르다고 보세요?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배심원제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그 상대에게 비토권을 줘요. 근데 지금 정권을 운영하고 있고 대법원장을 임명한 분이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야당에게 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쁜 방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회에서 일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초안을 잡는 거예요. 초안을 잡으면 그 초안에서 틀이 벗어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안이라는 틀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라는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예를 들어서 특별검사 후보들이 있어요.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2명을 초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대법원장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 2명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과거 전력으로 보건 이력으로 보건 뭐로 보건 공정하다고 우리가 어떤 특검 활동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민주당에게 최종 선택권을 준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도 비토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민주당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여당도 비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께서 기본적으로는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과거 인연이나 이런 걸 모두 알지는 못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토권을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서는 28일에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일 텐데 앞서 대거 이탈을 힘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8표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8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주요 1심 선고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15일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이나 25일 위준교사 재판에서 예. 이재명 대표에게 높은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야당도 더 똘똘 뭉칠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의미로 여당도 반 이재명 전선을 더 강하게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록 여당 내부에서도 뭔가 이탈할 만한 공간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 변수는 최근 화제인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의 논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이분들이 당정 일치 아니냐 막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거든요. 지금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자기들이 막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탈표가 있다 없다 하기에는 상당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재의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내 표가 만약 어떤 특정 계파의 표가 아니라 돌출된 행동이라면 그 4표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현재 국회 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탈표의 두 가지 변수 그리고 분위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앞서서 두 차례 모두 재표결이 부결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반대표를 던지고 무효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저는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민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당에 어떤 굉장히 강한 지도부의 논리가 있는데도 그거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까? 그거는 민심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비밀 투표를 통해서도 이 민심에 내가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야 우리 진영이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심의 척도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다음 주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표결이 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저는 향후 2주 동안에 민심의 향방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지신 분들이 어느 한 지도부 중에 갈등의 축에 있는 두 계파 중에 한 군데서 뭐 모의가 되거나 기획이 되거나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조용히 민심을 듣다가 이게 이렇게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던진 게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당내 분위기나 뭐 계파 간의 분위기나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국민의 지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법 그리고 제2요구권 재표결 또 과정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이야기 계속합니다. 특별감찰관이 사실 뭐 새 대결 얘기까지도 나왔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당내에서 워낙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박수로 이번에는 또 만장일치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좀 네. 어느 정도 좀 얘기해서 좀 합의를 다 본 걸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 정리된 약속 대련이었습니다. 일단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 박수. 한동훈 대표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애초에 이걸 반대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알아서 하시라. 박수. 그럼 결국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2명 다 체면과 명분이 읽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합의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실효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일단 특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상관없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더라도 여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3명을 추천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여당이 추천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일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거 할 거면 3명 다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나오겠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여야 간의 협상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그래도 여당은 조건 달지 않고 추진하겠다라는 상징적 선언의 의미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실효적인 대안이 되거나 이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 국회 내에서 주어지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특검이랑 좀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다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좀 본질을 봤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정치의 발전이에요. 정치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우리가 스스로 감시할게 우리가 임명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좋아 보이겠습니까? 나빠 보이겠습니까? 해외 국제 언론에서 볼 때 저 정치가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저게 후퇴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까? 이 특별감찰관은요, 정치의 발전의 한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발전의 한 형태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박수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특별감찰관이 역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위를 둔다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이 그 직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꼭 이렇게 결이 완전히 다른 맞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어떤 감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양식에 의해서 이건 좀 너무 나갔다 하는 것들을 감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부인한다. 그것도 자신들의 진영 논리로, 우리들의 진영 논리로 부인한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럼 특검이 그래서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을 수 아니 저는 있다는 것인가요? 특검이 먼저인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감은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특검뿐이 저는 없다고는 봐요. 왜? 국민들이 특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특감을 받는 거는 특검과는 별개로 받는 것이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를 또 해봐야 해서요. 저희 이슈태그 두 번째 이슈태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은 유죄를 예상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그 지난주에 뭐 국회의원하고 밥을 먹다가 그 의원께서 제가 이제 판사들 많이 아니까 전화를 한번 돌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몇 명에게. 그랬더니 100만 원 이상을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그래요? 예, 무죄를 예측한 분이나 100만 원 이하를 예측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닌 이상 그거에 좀 이렇게 그렇겠구나라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혜찬 최고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알고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 제가 전화하는 판사님들은 다른 이야기 하죠. 예. 저는 이게 완전 무죄거나 100만 원 이상의 중형이거나 둘 중 하나지 중간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법조인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8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가 나오려면 유죄인데 가명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로 인한 이익을 많이 본 편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이게 가명이 될 사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무죄라면 차라리 완전 무죄가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 케이스나 국토부 협박 케이스나 제가 봤을 때 후자가 훨씬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인정돼도 이거는 최소 양형 기준상 벌금 2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밥 사서 150만 원인 건데 그에 비하면 이런 중대한 허위 사실 대선이라는 주요 선거에서 말한 게 훨씬 더 중한 혐의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 원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게 뭐 대법 확정까지 돼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에 따른 뭐랄까요 영향 결과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도 있지만 이다음에 이제 위증교사가 있잖아요. 25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 핵심부에서 이걸 대처하는 방식도 보면 선거법에 대한 우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위증교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예.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2심, 3심에 가도 이걸 아무리 낮춰도 뭐죠? 100만 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논의가 당내에서 일고 불안감이 좀 표출되거나 어떤 다른 흐름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는 건데 권력은 압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압력이 강한 곳에서 공백이 생기면 그거를 메꾸는 속도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메꿔지는 그런 경향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그 아래의 형들에 대해서는 일단 100만 원 이상 예. 여기는 굉장히 좀 이거 봐라 하고 의외인데 하고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거는 지금 제가 지난 총선서부터 제가 쭉 민심을 봐오면요. 민심은 지금 대통령과 여사의 의혹을 먼저 해결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야당 대표는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사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버팀목의 역할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는 그 여사와 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큰 이상은 이재명 대표를 요 선고가 있었다고 바로 흔들어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워낙 비명 행사 공천, 그러니까 비명이면 박용진 의원 막 자객을 3번 보내서 떨어뜨리고 전해철 의원 그냥 양문석 의원처럼 막말하는 사람 보내서 떨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당장의 균열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2심에서 선고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이거든요. 대법원 하나 남으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인 균열은 2심 선고까지 기다려야겠지만 1심 선고 이후에도 조금씩 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손드는 사람들은 나타날 겁니다. 얼마 전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대통령 퇴진 막 이런 이야기 세게 했거든요. 그게 타이밍상 아무 맥락이 없어요.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왜? 결국 이재명 1심 선고 이후에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기자회견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여의도의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귀국 일정을 조금 늦췄다고는 하지만 이건 정무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죠. 이재명 대표 유죄 이후에 바로 와봤자 지금 친명 당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테니 몇 달 더 있다 온다고 하지만 이제 봄이 될 즈음에는 좀 이 장외 집회 동력도 완전히 사그라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혹시 모르니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새해 해맞이 봄꽃과 함께 좀 피어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거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럼 그걸 중심으로 자기의 유리한 쪽의 세를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다음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뭔가 정치적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맞춰서 다른 후보들 이재명 대표에게 뭐 낙점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좀 불리하다거나 하는 후보들은 거길 중심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고 확정까지 된다면 뭐 당장에 의원직 잃고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당이 공중 분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단은 뭐 3심까지가 있으니까 1심 끝나고 그걸 얘기하는 거는 뭐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3심까지 끝나서 그게 법으로 결정이 된다면 공당으로서 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공중 분해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걸 보여줌으로써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천막 당사로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재활로를 모색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그 상황이 온다면 뭐 그거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걸 통해서 여론전도 하고 우려를 전하면서 당의 결집도 도모하고 하는 일환일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법으로 최종 3심에서 결정된다면 뭐 당은 당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금이 9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434억 원을 토해내도 500억이 남는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데 한동훈 대표의 이 자해 마케팅이라는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단 자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정치권에서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어 순화가 참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서 이 400억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거다. 이런 평론을 하는 건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게 400억이든 4천억이든 이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해야 되는지 오직 법리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400억이면 고민이 되고 40억이면 부담이 없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재판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 논리다. 여의도 사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의도 당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샀을 때보다.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사 팔면 되고 아니면 당사 보증 잡고 대출 받으면 됩니다. 민주당이 이 당원 당비 내는 권리당원만 100만 명인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한 80만 명 되거든요. 이거 400억 없는 정당 아니니까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는 재판부가 있다면 그런 부담 느끼면 안 되지만 그 여의도 당사 팔면 되니까 부담 안 느끼고 유죄 선고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내일 만약에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그 만약을 좀 가정해서 한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